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몽실맘이 6시 15분을 가리키는 시간에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달러구두 꿈백화점은 정말로 잠을 들면 꿈을 꾸면서 그 백화점에서 사고 싶은 것들을 모두 다 사고 정말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러니까 페니 양이 출근할 수 있겠냐 하면서 바로 합격이 돼 버린 거예요. 정말 페니 양은 지혜로운 여자 숙녀가 되죠. 내가 생각하기엔 참 귀엽게 생기고 단발머리에 그런 발랄한 소녀 같아요. 그쵸? 그럼 이제 출근해야겠죠? 합격했으니까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할 수 있겠냐고 달러구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신났겠어요. 그럼 읽어드릴게요. 가게 대성황이 날 페니는 첫 출근길부터 헐레벌떡 뛰고 있었다. 콧등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합격한 기념으로 가족들과 1차로 해포를 푼 데다가 이어서 새벽녘까지 친구들과 전화로 수다를 떠느라 늦잠을 자버린 것이다. 특히 아쌈은 자신이 권해준 책이 면접에서 얼마나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계속해서 듣고 싶어 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대답했더니 달러구트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진짜. 내가 준 책이 결국 페니 당락을 갈랐구나. 바로 내가 준 책 말이야. 페니는 거하게 한턱 내기로 약속을 하고 나서야 겨우 전화를 끊을 수 있었다. 오늘따라 거리는 마을 주민들이며 잠든 손님들로 부색통이었다. 페니는 뛰느라 어깨를 부딪힌 사람들에게 연신 미안하단 말을 남기며 인파 속을 헤치며 나아갔다. 꿈 백화점 바로 뒷골목까지 뛰어나와서야 페니는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다. 다행히 지각은 면한 것 같다. 구운 과일이 그윽한 향기와 고소하게 우유 끓이는 냄새가 골목 전체에 가득했다. 페니는 일어나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과일꼬치라도 하나 먹을 수 있을까 하고 기웃거렸지만 줄이 너무 길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뒷골목이 푸드트럭 요리사는 구름대같이 몰려든 손님들을 보고 혀를 내둘렀다. 그는 한 손으로는 그릴에서 구워낸 과일꼬치를 뒤집고 한 손으로는 커다란 솥에 들어있는 국자를 휘휘 저었다. 솥 안에는 살짝 노르스름한 양파 우유가 펄펄 끓고 있었다. 따뜻할 때 마시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의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인기 메뉴였다. 푸드트럭 앞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머그잔에 담긴 양파 우유를 홀짝거리고 있었다. 나이가 지긋한 손님들은 노곤한 표정으로 만족스럽게 마시고 있는 반면에 꼬마들 몇몇은 한 모금 마시기더니 죽을상을 했다. 한 꼬마는 바닥에 우유를 일부러 질질 흘리고 있었다. 바닥을 더럽히면 안 돼요. 어디선가 나타난 녹털루카가 털복숭이 아빠를 내저으며 페니와 꼬마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알산보다 덩치가 훨씬 작은 그 녹틸루카는 투덜거리며 바닥에 흘린 우유를 닦기 시작했다. 페니는 양말이 젖을까봐 얼른 자리를 피했다. 편하게 뛰기 위해서 오늘은 신발을 신지 않고 나왔던 것이다.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는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잠든 손님들이 대부분 신발을 벗고 오기 때문에 길거리도 내 실내처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당연했고 언제부턴가 주민들도 잠깐 외출할 때는 양말만 신고 다니기 시작했다. 다만 대대로 신발을 만들어 팔던 레플라운 요정들은 때 아닌 위기를 맞았다. 사람들이 새 신발 대신 새 양말을 사는 빈도가 늘어나자 요정들의 신발 가게는 자연스럽게 매출이 떨어지게 됐던 것이다. 그때 레프라운 요정들은 과감하게 꿈 제작 사업에 뛰어들어서 사업 영역을 넓히기 시작했다. 페니가 아삼에게 들은 소식에 따르면 사업을 확장한 뒤에 매출이 10,000% 이상 상승했다고 한다. 충분히 신빙성이 있었다. 1000%죠? 10,000%가 아니라.
충분히 신빙성이 있었다. 래플라운 요정들이 신발 가게는 원래 가게세가 저렴한 변두리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사거리 중심가인 이곳으로 확장 이전을 했던 것이다. 페니는 꿈 백화점 바로 옆에 있는 래플라운 요정들이 가게를 지나며 쇼윈드를 홀끗 보았다. 쇼윈드에는 커다란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안내문 말고도 덕지덕지 붙여놓은 상품 포스터들. 가게 내부는 잘 보이지 않았다. 날개 달린 신발, 바람처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스케이트, 우아하게 얌칠 수 있는 특수 오리발이 필요하신 분은 가게 안으로 들어오세요. 래플라운 요정만이 기술이 집약된 하늘을 나는 꿈, 빠르게 달리는 꿈, 헤엄치는 꿈을 구매하실 분은 바로 옆 꿈 백화점이 3층 코너를 방문해 주세요. 아빠 날개 달린 신발 사주세요. 저런 건 고장이 잘나. 신발은 다 사고로 다른 기능 없이 밑창이 튼튼한 게 최고야. 바닥에 누워서 드러누워 버릴 거야. 신발 가게 앞에서 실랑하는 아빠와 딸을 지나 페니는 드디어 오늘부터 일하게 될 꿈 백화점 앞에 섰다. 페니는 가방에서 단화를 꺼내 신고 손바닥만한 거울로 얼굴이 더러운 게 묻지 않았는지 조리조리 살폈다. 오늘따라 차분한 단발머리, 작은 코에 서글서글하게 큰 눈, 인상은 이만하면 나쁘지 않다. 급하게 나오느라 블라우스 다림질을 깜빡한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페니는 가게 안으로 첫 발을 내딛자마자 어마어마한 인파의 손님들 틈에 섞여들었다. 로비 중앙의 프런트에서는 직원이 마이크에 대고 안내 방송을 하고 있었다. 어제 정신이 없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던 그 중년의 여자 직원이었다. 외부 손님들께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외부 손님들 한정으로 요금은 전부 후불입니다. 직원에게 꿈을 받으셨으면 곧장 나가시면 됩니다. 거기 도지콤 남네. 너희는 돈부터 내고 가야지. 이리와. 주근깨 투성이 어린 남매가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다 터덜터덜 프런트로 돌아오고 있었다. 페니는 달랑구뚜이 사무실로 가야 하는 건지 직원용 앞치마부터 갈아입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다. 오도 가도 못하고 손님들 틈바구니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낚아채듯 페니 옷자락을 잡고 프런트 안쪽으로 쓱 밀어 넣었다. 반가워. 오늘부터 일하게 된 신입 맞지? 여기서 일하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거야. 특히 오늘처럼 손님이 몰리는 날에는. 안내방송을 하던 중년의 여자 직원이 페니를 보고 방긋 웃으며 말했다. 난 웨더 1층 매니저야. 시급 따윈 걸레적거리기만 할 뿐이야. 그냥 웨더 아주머니라고 불러도 좋아. 내 또의 딸과 늦둥이 한 아들이 하나 있고 여기서 일한 지는 30년이 넘었어. 이 정도면 내 소개로 충분하겠지? 그녀는 인상이 밝은 데다 성격도 시원시원했다. 다만 지금은 많이 지쳐 보였다. 그녀의 붉은 곱슬머리는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고 목소리에도 칼칼한 햇소리가 섞여 나왔다. 안녕하세요, 웨더 아주머니. 저는 이번에 신입으로 들어온 팬이라고 해요. 저 혹시 뭐부터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달러구두가 내가 오고 전에 안내해주라고 했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백화점은 1층부터 5층까지 다른 장르의 꿈을 팔고 있어. 1층은 신경 쓸 거 없어. 나 달러구두 그리고 다른 시간대 일하는 베테랑 직원들이 손님들 상대하고 있거든. 1층에는 특별히 귀한 꿈들만 취급하기 때문에 신입은 잘 받지 않지. 일단 넌 2층에서 5층까지 돌아다니면서 그 층의 매니저들 만나면 돼. 가서 층별 안내를 듣고 몇 층에서 일하고 싶은지 알려주렴. 모든 층의 매니저들이 널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면 다시 집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페니가 잔뜩 긴장해서 눈을 거북이처럼 끔뻑거리자 웨더 아주머니가 손살을 쳤다. 농담이야. 아주머니는 더운지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옆으로 훅 던졌다. 에어컨을 틀고 있는데도 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자, 어서 가봐. 난 손님들을 안내해야겠어. 오늘은 정말 손님이 너무 많네. 페니는 프런트 밖으로 빠져나왔다. 프런트 쪽에 몰려든 손님들 때문에 웨더 아주머니 모습은 금세 보이지 않게 되었다. 대신 아주머니 쉬한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다. 손님, 옛 친구를 만나는 꿈은 어떠세요? 2층 취업권에 따라 하나 남았어요. 네? 어떤 친구가 나오냐고요? 그건 저도 모른답니다. 아마도 손님 기억 속에 있는 어릴 적 친구 중 한 명이 나올 거예요. 몰디브에서 4박 4일 휴가 보내는 꿈은 들어오자마자 다 팔렸어요. 손님, 그건 다른 손님께서 예약하신 꿈이에요. 포장 뜯으시면 안 돼요. 척대일이 오감이 번쩍 야릇한 꿈 시리즈 아까 사춘기 손님들께서 우르르 몰려서 다 사가셨어요. 전층 전량 매진 임박입니다. 매니는 아주머니 처절한 목소리를 들어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이미 줄 서 있는 손님들로 가득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할 것 같았으므로 페니는 달러구트의 사무실 쪽 계단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달러구트에게 슥 들러서 인사를 할까 잠깐 고민했지만 사무실 문 앞 잠시 자리 비움이라고 대충 끄적인 종이가 붙어 있었으므로 나중으로 미루기로 했다. 달러구트의 프린터는 아직 고장나 있는 것 같았다.
나무 계단은 층고가 워낙 높아서 겨우 2층까지 올랐을 뿐인데 허벅지 근육이 저릿했다. 페니는 앞으로 일하는 동안 부지런히 계단으로 다니면 따로 운동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했다. 2층은 한눈에 보이기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단자로 목재의 인테리어에 똑같은 간격으로 배치된 조명, 진열장이 놓인 간격도 자로진 듯 일정했다. 상품이 다 팔렸는지 진열장은 대부분 텅 비어 있었는데 남은 상품들은 흐트러짐 없이 일정한 각도로 놓여 있고 상자의 장식용 리본은 양쪽 매듭이 완전히 똑같은 크기가 되도록 묶여 있었다. 앞치마를 두른 직원들은 진열장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며 손님들이 상품을 구경하고 제멋대로 내려놓을 때마다 불안한 듯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1층에는 아주 고가의 인기 상품 또는 한정판, 예약 상품들만을 소그랑 취급하는 데 반해 2층은 좀 더 보편적인 꿈들을 판매하고 있었다. 2층은 일명 평범한 일상 코너로 소소한 여행이나 친구를 만나는 꿈 또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꿈 등을 판매하는 곳이었다. 페니가 서 있는 계단 바로 앞쪽에는 추억 코너라는 팻말이 붙은 진열장이 있었다. 진열장 안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케이스로 포장된 케이스에는 개봉 시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었다. 꿈 몇 개만이 남아 있었다. 상품을 구경하던 손님이 지나가던 2층 직원을 불러 물었다. 이 꿈은 뭐죠? 그건 어린 시절 추억이에요. 좋아하는 추억들 중에 하나가 꿈에 나온답니다. 어떤 분이 꾸시는지에 따라서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제 경우에는 어머니 무릎을 베고 귀청소를 받는 꿈이었죠. 어머니 향기가 나른한 감각까지 훌륭한 꿈이었습니다. 직원이 허공을 응시하며 꿈결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럼 이거 주세요. 여러 개 사도 되나요? 그럼요. 많은 손님께서 하룻밤에 2~3개씩을 가져가신답니다. 페니는 까치발 들고 층 전체를 둘러보았다. 2층이 매니저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모던한 침실처럼 꾸며진 구석의 코너에서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페니는 그들이 대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조심 다가갔다. 매니저를 알아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허리춤에 앞치마를 두르고 숫자 2가 각인된 은빛 브로치를 달고 있는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한 남자는 고급 재킷을 차려입고 가슴에 브로치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강단을 입고 야무진 인상을 풍겼다. 왜 못 서게 하는 거예요? 매니저 얘기를 하던 젊은 남자 손님은 당황해서 따져묻고 있었다. 지금 잡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 꿈은 다음에 구입하시는 게 어떨까요? 꿈이 선명도가 떨어진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숙면을 하시는 게 좋죠.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경험상 손님의 경우에는 90% 꿈을 꾸는 도중에도 잡생각이 끼어들거든요. 전혀 다른 내용이 되어버려요. 옆 골목에서 파는 양파 우유가 굉장히 고소하답니다. 숙면에도 도움이 되지요. 드시고 푹 주무시는 게 좋겠어요. 남자 손님은 꿍얼거리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버렸다.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는 손님이 놓고 간 꿈 상자를 집어서 손수건으로 살짝 문지르더니 각을 맞춰 진열장에 다시 올려놓았다. 저기 혹시 2층이 매니저님이세요? 페니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다. 각 잡힌 바지주름, 티끌 하나 묻지 않은 구두, 정성스럽게 손질한 코스염, 짧아서 따로 손질할 필요가 없는데도 헤어젤을 발라 최대한 넘긴 헤어스타일이 다가가기 어려운 인상을 주었다. 맞아, 내가 매니저인 비고 마이어스라네. 자네는 신입인가? 아, 네, 팬이라고 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팬이는 자기 얼굴에 풋내기 얼뜨기라고 적혀 있기라도 한 걸까 싶어 손으로 얼굴 감싸주었다. 손으로 볼을 감싸주었다. 보통 손님들이 나한테 먼저 말을 거는 경우는 없거든. 항상 다른 직원들한테 말을 걸지. 사람들이 나더러 다가가기 힘든 인상이라고 하더군. 나야 뭐 상관없지만 아무튼 손님도 아니고 내가 아는 직원도 아니니 필시 새로 들어온 직원이길 거니 생각했지. 마이어스 매니저는 팔짱을 끼고 깐깐한 표정으로 페니를 다시 보았다. 아하, 그래, 층별 견학을 온 거라군. 그러고 보니 우리 주인장께서 미리 이야기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좋아, 우리 층에 대해 궁금한 게 있나? 페니는 리본 양쪽 매듭을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크기로 묶을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했지만 꾹 참고 두 번째로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방금 손님에게는 왜 꿈을 팔지 않으신 거죠? 좋은 질문이야. 마이어스는 팔짱을 풀고 상품 진열장을 어루만졌다. 2층에 있는 모든 꿈은 내가 하나하나 직접 검수해서 들여온 최상위 작품들이야. 난 이렇게 좋은 꿈들을 손님들이 멋대로 사가서는 에이 개꿈이나 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 반드시 기억해도 아무한테나 팔면 꿈값을 못 받아. 페니는 외부에서 온 손님들로부터 후불로 꿈값을 받는다는 정도를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것은 아직 몰랐으므로 알아듣는 척 고개만 끄덕였다. 요즘 신입사원들은 자기소개서랑 나부랑이랑 달라붙어짐과 간단한 면접만 치르고 들어온다지? 마이어스가 혼자 말하듯 비아냥거렸다. 네네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참 황당하군. 난 2층 직원들 뽑을 때 내 손에서 한 번 더 시험을 치를 생각이야. 꿈이 불확실성과 불연속적인 속성. 유연하고도 위태로운 이 상품들은 적당히 수준이 지식으로는 다룰 수 없지. 그렇고 말고. 난 대학에서도 꿈이 영상 연출학과 꿈이 내과학을 복성공했어. 학술 잡지에도 내 논문이 여럿 실렸지. 그리고 그 지식이 일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어. 외도는 델로구트와 일한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1층이 매니저 자리를 꿰찼지만 말이야. 나는 오로지 실력으로 2층이 매니저 자리에 올랐다고. 이게 단순히 내가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하나? 아니요, 정말 대단하세요. 페니는 마이어스가 낸 시험 문제를 풀면서까지 2층이 직원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마이어스 페니 마음을 눈치챘는지 그녀에게서 한 발짝 물러나며 직원들에게 소리쳤다. 자, 사면 진열장에 남은 물건을 일렬로 옮기고 신속하게 움직이자고. 네. 하고 비고 마이어스 한마디에 2층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이 린넨 앞치마는 방금 다른 듯 매끈했다. 페니는 괜히 브라우스에 구겨진 꽃을 잡고 팽팽하게 만들려고 애쓰면서 3층으로 가는 계단으로 발길을 옮겼다. 3층은 2층보다 훨씬 경쾌한 분위기였다. 벽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상품 포스터들은 색감이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트렌디한 벽지처럼 보였고 스피커에서는 유행하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상품을 설명하는 직원들은 물론이고 꿈을 사러 온 손님들도 들떠 보였다. 직원 한 명은 연분홍색 하트 모티브가 주렁주렁 달린 화려한 꿈 상자에 손에 들고 손님에게 열심히 꿈을 권하고 있었다. 척데일이 야릇한 꿈 시리즈는 늘 매진이에요. 대신 키스 그루어의 꿈은 어떠세요? 운이 좋으면 좋아하는 사람과 근사한 곳에서 데이트하는 꿈을 꿀지도 몰라요. 손님이 관심을 보이자 즐거니 들릴 듯 말 듯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손님 컨디션에 따라 전혀 생뚱맞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요. 3층의 직원들은 자유분방했다. 앞치마도 각자 입맛대로 리폼해서 입고 있었다. 레이스를 붙여서 공주풍 앞치마로 만든 사람도 있었고 좋아하는 꿈 제작자의 사진이 프린트된 배지를 달아놓은 사람도 있었다. 진열장이 꼬마 전구를 교체하고 있는 직원은 앞치마에 커다란 주머니를 꿰매 달아 초코바를 볼록하게 넣고 다녔다. 페니는 아까부터 2층의 매니저가 누구인지 눈으로 좇고 있었지만 특별하게 다른 옷차림을 했다거나 경력이 오래되어 보이는 직원이 눈에 띄지는 않았다. 페니는 평범한 린넨 앞치마를 입고 진열장을 닫고 있는 직원에게 다가갔다. 실례지만 2층의 매니저는 어느 분이죠? 전 신입사 아니고 승별 견학을 하러 왔어요. 어머나 신입사원 매니저는 나예요. 내 이름 모그베리. 3층이 매니저예요. 자신을 모그백이라고 소개한 여자는 다른 일반 직원들과 똑같은 차림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짧고 구불구불한 머리를 조여 묶고 있었는데 잔머리가 사방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페니는 꾸벅 인사를 했다. 모그베리는 매니저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 보였다. 양쪽 볼이 발그레한 홍조도 어려 보이는데 한몫하는 것 같았다. 펜이라고 합니다. 달라붙더니 지시를 받고 3층을 견학하러 왔어요. 얘기는 미리 들었어요. 3층에 온 걸 환영해요. 모그베리가 생글생글 웃으며 반겼다. 여기는 획기적이고 액티비티한 꿈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오펜이 잠깐 실례할게요. 저기요 손님 찾으시는 물건 있으세요? 모그베리는 이야기를 하다 말고 근처를 맴돌고 있는 손님에게 말을 걸었다. 꿈 취향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적당한 걸로 찾아드릴게요. 손님은 짧은 스포츠 반바지에 목도리가 가슴팍까지 드러난 러닝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쯤 되어 보였다. 그는 조금 추운 듯 양쪽 팔을 연신 비벼댔다. 전 주먹 바른 꿈을 꾸고 싶어요. 세상이 제 중심으로 돌아가는 내용이면 더 좋고요. 지난번에는 학교 축제에서 끝내주게 랩을 해서 전교생이 제 사인을 받고 싶어하는 꿈을 꿨는데 힙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남은 물건이 많지는 않은데 여기 SF 영화실에는 어떠세요? 요즘 히어로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꿈에서 새빨간 강철 영웅이나 힘이 아주 센 초록 괴물이 될 수도 있죠. 셀링 글럭은 디테일이 신경을 많이 쓰는 꿈 제작자니까 몰입이 아주 잘 될 거예요. 그럴 줄 알아도 오늘 히어로 영화를 보고 왔는데 좋아요 하나 주세요. 모그베리는 또 한 건 했다는 흠쩍하게 웃었다. 손님은 받아든 상품을 옆구리에 끼고 다른 상품도 구경하기 위해 반대편으로 사라졌다. 페니는 손님이 사라진 방향을 쳐다보고 있다가 문득 래프라 온 요정들이 신발 가게를 지나며 읽었던 안내문을 떠올렸다. 래프라 온 요정들이 하늘을 나는 꿈도 3층에 있다고 하던데 다 팔렸나요? 수용이가 밝았던 모그베리 인상이 찌푸려졌다. 그녀는 입술을 뾰루통하게 내밀고 말했다. 왜 뽀르통하게 했을까요?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 뽀르통한 이유를 그것을 내일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피곤해서 이만. 여러분 미리 굿나잇.